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한 홍수 때 남강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조 수로 증설 사업이 추진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례적으로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 감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며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유흥업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부터 대출 지원까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유흥업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원 봉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교육청 정책이 공정성에 이어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면접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극한 홍수 때 남강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 수로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의 어민들은 지금도 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난강댐의 최고 높이는 51m, 물을 담을 수 있는 최고 수위는 49.3m까지입니다. 극한 홍수로 초당 최대 15,800톤의 물이 유입됐을 때를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극한 홍수에 따른 최대 물 유입량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상이변을 감안해 최대 유입량 기준을 초당 19,595톤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이 기준을 현재 댐에 적용하면 난강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최대 수위가 51.8m까지 올라가 댐 최고 높이인 51m를 초과해버립니다. 물이 넘쳐버린다는 뜻입니다. 최근 이산강우로 인한 최대 홍수량이 변화하여 댐 붕괴 등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극한 홍수 상황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만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하류로 흘려보내는 방류량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사천만 재수문 4개를 신설하고 남강 여수로 1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수 때마다 난강댐 방류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방류량을 더 늘리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겁니다. 4개를 더 추가로 하면 4천만 원 정말 죽음의 바다를 변해가지고 우리 어민들 생계권이 아예 막 박탈당하는 이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어민들은 수문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어민 피해 대책을 논의할 공식 기구인 난강댐 어민 피해 대책 협의회를 최근 꾸리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이례적으로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며 진주국제기도원 집단 감염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더해 도청 이전 주장과 이 통장 관련 감찰 결과를 놓고 조규일 진주시장과 이견을 보였던 터라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참석하고 경남 코로나 대응 회의를 주재한 곳은 진주시청. 진주국제기도원 명단에 없는 방문자가 확진됐다며 신속한 명단 보완과 대처를 하고 기도원 같은 종교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발하면 그건 행정이 무능한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각 시군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의 관건인 냉동 냉장 유통 체계 준비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발굴을 주문했고 중앙정부에는 감염병 범죄 수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장과 이견을 보였던 도청 이전 주장과 진주 이 통장 관련 집단 감염 감찰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의 엄중한 상황에서의 합심을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인 이견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이런저런 우려들을 말씀드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 지사는 또 항공우주 산업과 LH 중심의 신건축 산업, 신소재 산업 등 서부 경남이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재센터를 김천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진주 잔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원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주민복지와 생활 관련 사무와 권한은 이양하되 재정은 안 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구나 이양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는다. 창원특례시 관련해서 아니, 창원 잘 되면 좋죠. 김 지사는 코로나 대응 회의에 이어 서부청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하루 종일 진주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태와 그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유흥업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부터 대출 지원까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유흥업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흥시설이 밀집된 창원의 한 거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주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간판에 불을 켠 채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김대근 씨는 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에다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1,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8개월째 월세도 못 내는 처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악이나 즐기면서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유흥이라고 하면 뭐 도움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15년 넘게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김상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1.5단계까지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해왔지만 2단계 이후론 임대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줄곧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온 유흥업종은 1, 2차 재난지원금 때 유흥업이란 이유로 지원 한 푼 받지 못하다 3차 지원금 때 가까스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증하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서도 아예 제외돼 빚을 내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다 영세민들입니다. 지금 유흥주점이 고사위에 넣어 있고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유흥업주들에게도 최대 2천만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지만 경남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재보증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다고 호소하는 4,500여 명의 경남 유흥업주들은 다음 주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면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일부터 집합금지가 풀리지를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문을 열고 장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하는 곳도 많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15도 내외로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는 영하 1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진 지역은 밤사이 비가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창녕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3도, 합천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추위에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청 정책이 공정성에 이어 채용 절차상의 정당성까지 잃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커지자 박종훈 교육감은 예정된 면접을 잠정 연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13일 경남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다음 주 면접을 앞둔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직원 추천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다 이례적으로 학교장이 아닌 교직원 추천서를 내라는 데 대해 현장에선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는 그 자기가 적은 추천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사가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응시 원서에 채용 신체 검사서가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채용 신체 검사서는 유료인데다 개인정보 노출과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해 최종 합격자가 제출하도록 인권위는 권고합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그 채용 직책에 불필요한 그런 정보를 받는 것 자체가 차별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경남교육공무직도 면접 이후 최종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채용 과정에선 앞뒤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뽑을 것인지 그런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고 또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가 되지 않는 때문에 역량을 평가하겠다며 19일 하루 치르는 자원봉사자 300여 명에 대한 면접이 요식행위란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더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로 예정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의 면접 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결국 학교와 일선 교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처만 입히는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도내 지자체들의 새해 정책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양과 의령인데요. 먼저 함양구는 올해 지역 대표 브랜드인 산삼항로와 엑스포 개최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비대면 행사를 병행하면서 안전한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가 오는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행사 업무도 재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행사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행사장인 상림공원에는 산삼과 항로와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시설이 마련되고 제2행사장인 대봉산 휴양빌리는 전시와 체험뿐 아니라 휴양, 치유, 산림 레포츠 시설이 더해진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이용됩니다. 함양구는 엑스포를 통해 산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항로화 산업 중심지로 함양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함양이 세계적으로 또 한국적으로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산삼으로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항로화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의령입니다. 의령군의 최대 현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고령화인데요. 의령군은 지역 발전을 이끌 방안으로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산업단지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의령군의 현재 인구는 2만 7천여 명. 인구가 계속 주는 것도 문제지만 65세 이상이 33.7%에 이르는 초고령화가 더 큰 걱정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늘릴 방안으로 의령군은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불임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6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완성되면 하루 1,000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불임 일반 산업단지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여 개 업체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은 의령군은 산업단지의 대규모 물류센터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등의 우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령 동부 지역에 산업 기반이 조성되면 고용 창출과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정체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 부재 상황에서 기업 유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부재하면 행정공백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요 현안 사업은 표류하거나 아니면 진척이 더딜 가능성이 높고 오는 4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지역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문철길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3명의 교수가 등록했습니다. 임용 후보에는 유통학과 윤창술, 환경공학과 정재우, 영어과 진용우 교수가 각각 등록했으며 이달 27일 선거에서 당선된 총장 임용 후보자는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부총장으로 3월부터 활동합니다.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진주시와 사천시, 창녕군의 일부 지역을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부대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대곡면 설매리,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창녕군 대한면 모전리, 장리리, 보안면 원촌리의 일부 지역입니다. 사천시 사천읍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5월에 착공돼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천 항공테마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센터는 1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영장과 탁구장, 강당 등을 갖추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접종 시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백신 수급, 대상자 관리 등 5개 실무팀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까지 일선 시군에 마련된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별 접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유학환경청은 올해 경남, 부산, 울산 상습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213개 사업에 3천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2천억 원이 지원되는데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폐수 처리 시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통합 방제 시스템을 올 상반기까지 구축합니다. 스마트 통합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 CCTV와 강우량계 등 재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전산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3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는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야 하고 충분한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가계와 국가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며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수축산인들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이중부를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국 첫 축산물 검사기관인 김해축산물검사소와 밀용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김해시 주촌면 국내 최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설치된 김해축산물검사소는 미생물과 질병 관련 검사를 실시하며 도축과 가공, 유통을 일괄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